박근혜 대통령이 건국 67주년을 언급했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임시정부 수립대인 1919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광복 70주년 메시지들과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 특혜 논란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영 여민 리서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8.15 광복절 메시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대선 주자들에게는 자신의 포부와 비전을 밝힐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인데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나요? 일단은 이제 상반기에는 3.1절 메시지가 중요하다면 하반기에는 8.15 광복절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 비중이 중요한 건 8.15 광복절 메시지예요. 보통은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남북 관계에 중요한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의 어떤 방향을 좀 턴한다든지 이런 그 어떤 계기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여야 대선 주자들이 낸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은 여당 쪽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특별히 메시지는 안 내시고 그 이제 독립운동 유적지를 좀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경필 지사랑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셨고요.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타종 행사 외에는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내시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좀 메시지를 좀 내셔갖고 좀 화제가 됐던 분이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안희정 충남지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네. 먼저 이제 대통령 메시지부터 보면은 네.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네. 열쇠말로 해서 광복절 메시지를 풀어나갔다고 한다면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외교를 중심으로 이제 좀 차별화된 메시지를 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안에 그 단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네. 감성적인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무슨 뭐 황량한 모래벌판에서 뭐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는데 이런 것도 만들었고 이런 식의 좀 상당히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셨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하는 뭐 경부고속철도도 만들었고 한강의 기적도 이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풀어나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비전으로는 5030 클럽에 우리가 곧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융성하고 4대 개혁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8.15 메시지 같은 경우는 네. 남북 메시지나 그다음에 네. 이제 이번에 또 아베 총리도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 건가가 상당히 좀 주시해서 봤는데 그거와 관련한 메시지들은 좀 기대에 못 미쳤다, 기대보다 좀 약했다라는 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박 대통령은 전에도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감정적인 발언들을 참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네. 특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와 관련해서 보면 건국 67년이라는 표현이 이 뉴라이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그 자료가 있다고요? 네네. 그 자료가 지금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광복 70년, 분단 70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광복 70년, 건국 67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일반 국민들은 이게 뭐가 차이가 있지만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그 이제 이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나왔는데요.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네, CG 보면서 네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지난 그 18일 날 조사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이 언제냐? 그 3.1 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다라는 의견이 63.9%로 10명 중 지금 6명이 네. 그 3.1 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를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한 정부가 수립된 그 1948년, 그러니까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해서 단독 정부가 수립된 때를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다 이렇게 본 거는 지금 21%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건국 시기에 대한 저런 그 국민들의 생각이 거의 뭐 10명 중 6명이면 굉장히 대다수인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저거와 좀 다른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뉴라이트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거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저 표현을 올해만 쓰신 게 아니고 작년에도 쓰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거리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와 함께 지금 저거와 함께 그 최근에 그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때 대통령이 네. 내년에 통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자체가 또 좀 논란이 굉장히 네.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야당의 그 새정치연합의 그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의 그 광복절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무능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딱 평가절하를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그 메시지를 좀 잠깐 살펴보면은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분은 경제 쪽이고 한 분은 이제 외교 쪽인데 네. 문 대표 같은 경우는 신경제 구상하고 오이사 조치 해제 이걸로 이제 메시지를 풀어가시면서 남북 경협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광복절을 이제 승전일로 기념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고취시켜 보자. 그 얘기를 이제 프랑스 사례를 들면서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안보는 미국과 가져가고 경제는 네. 중국과 가져가는 그 현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두 나라 모두에게 신뢰를 얻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남북이 그 공동으로 주도적으로 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어떤 이 동아시아를 평화의 지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안과 관련해서 좀 전체적인 평가는 상당히 신선하고 좋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게 네. 너무 이제 거대 담론이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인 그 액션 플랜이 지금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네. 야당 입장에서는 그 뭔가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지금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70주년, 광복 70주년이라는 어떤 이게 흔하게 오는 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잘 잡아서 자기 어떤 그 비전을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향수도 있고 과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경제 성장 그런 것도 그거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있고. 근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우리가 가졌던 마음의 빚, 그거는 이미 다 이제 청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우리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런 경제 모델, 관중심의 뭐 경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새로운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그 도전에 놓여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러한 새로운 어떤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네. 그것들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응원전을 좀 펼쳐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이번에 이제 야권에서 나왔던 그런 네. 그 경축사 메시지의 그 내용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돼야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사안을 보면 최근 국회의원들의 자녀 취업 특혜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그 이제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자기 네. 자녀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취업을 시켰던 건데요. 일단 새누리당은 김태원 의원이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새정치연합은 윤호덕 의원이 이제 자기 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를 한 건데. 공교롭게 이제 두 분 자녀들이 다 뭐 로스쿨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변호사들도 상당히 취업하기 힘들구나 그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치맛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바짓바람이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일어난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 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회나 각 당의 윤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징계 조치를 받음으로써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네, 두 의원들이 그 반응이 달랐죠. 달랐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대목이 참 중요한데 네. 새누리당의 그 김태원 의원은 부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새정치연합의 윤호덕 의원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딸은 이제 퇴사 조치를 시켰는데 사실 이제 이 두 의원의 이런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둘 다 똑같다고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둘 사이엔 차이가 있고 이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더
낮다라고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둘 다 똑같다 이렇게 그냥 다 뭉뚱그려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행동을 보였을 때는 우리가 좀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네티즌들 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좀 정말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살펴보면은 나도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이런 거와 같이 막 요새 좀 인기 있는 단어가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옥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를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해준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계속 요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럼 단신으로 네네. 다른 소식을 보면 안철수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던 그 금태섭 변호사가 대선 비사와 같은 책을 출판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판도라가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책 제목이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제목을 봤을 때는 좀 이제 집권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정당 중심의 뭔가 그 제안을 낸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또 금태섭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그 대선 상황실장도 하셨고 또 대변인 역할까지 같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분이 이제 지금 이 책을 낸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런 어떤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가 그 자기 경험 속에서 그렇게 봤는데 지금 이슈가 된 거는 그 안철수 후보에게 비선 조직이 있었고 그 비선 조직의 그 주인공은 바로 박경철 시골 의사였다. 그리고 이분이 그 했던 모든 그런 뭐 제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서 졌다. 약간 지금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 금태섭 변호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꼭 이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슈는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또 박경철 시골 의사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부분이라서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그 대선 주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정당에서 어떤 공조직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수많은 그 좋은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좋은 그룹들이 여러 그룹이 있기 때문에 꼭 이 그 박경철 시골 의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기는 좀 복합적인 상황이 있을 거라서 그걸 이렇게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이 금태섭 변호사도 자기 이제 좋은 그룹이나 지지하는 분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을 거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을 건데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거를 보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제 노이즈 마케팅 같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내려고 했던 그 좋은 순수한 동기는 사라지고 안 좋은 것만 부각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조금 경솔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끝으로 이번 주 SNS를 달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경북도청 신청사 사진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그 도청 이전을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남도청하고 충남도청하고 경북도청인데 두 군데는 이미 다 이전이 됐고요. 그 경북도청이 이제 올해 10월 달에 이전을 하는데 그야말로 그 사진을 보니까 거의 역대급이라는 단어밖에는 지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옛날 이전하기 전에 옛날 경북도청을 가봤는데 굉장히 오래 낡았어요, 건물이. 그래서 그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근데 우리가 여지껏 뭐 호화청사 했지만은 지금 보여진 것 이상의 호화청사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정부들이 지금 재정 자립도가 20%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큰 도청, 신청사를 과연 어떻게 유지할 건지 그게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 그렇지만은 저 경북도청을 가장 많이 이용할 건 경북 도민들이시기 때문에 도민들의 판단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저렇게 이렇게 막 천장이 높고 막 공간이 넓은 곳은 사실 사람들이 일하기에는 좋은 공간은 좀 아닌 것 같이 보여져요. 네, 도민들의 소중한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민리서치 이은영 대표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